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주기능사 3과목, 4과목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장관리, 이제 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파트고요. 크게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가 먼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제 개념과 뉘앙스만 익히고 이제 외워야 되는 것만 외우는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이제 업장 관리나 메뉴 관리, 그리고 영업정 지시사항이나 이제 영업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은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통적으로는 이제 상식선에서 출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선 이제 1과목, 2과목 그 주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장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연령이나 소득 등에 따라 목표 고객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이제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업체를 파악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즉 지배인이나 관리자, 즉 사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어느 정도 상상해 보면은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가끔 이제 귀찮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원가가 싼 제품은 칵테일 베이스로 써야 할까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혹은 이제 주류의 재고 저장량은 2개월분이 적당할까? 자, 1개월분이 적당할까? 즉,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주류 판매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혹시 다른 무슨 불상사가 생겨서 주류가 더 입고가 안 됐을 때 몇 개월 정도의 저장량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실무와는 안 맞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책별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게, 레스토랑이나 업장의 매니저라 하면 보통 지배인,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 바로 밑에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게 모든 업무를 통제를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직원 교육, 스케줄, 그리고 재고조사, 물품 구매, 서비스 관리 등등을 도맡아서 하고 있죠. 자, 즉, 짬이 가장 높은 사람이 매니저 혹은 지배인을 하시게 되겠죠. 자, 추가로 호텔 지배인 정도 된다 하면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호텔 경우에는 이제 소믈리에가 지배인이 되는 경우 있고, 바의 경우에는 이제 바텐더가 지배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부지배인 있습니다. 자, 매니저, 부매니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어시스턴트 매니저라고 해서 지배인의 휴무나 부재 시 지배인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크게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책별 역할을 방금 살펴봤는데 이런 직책별 역할들에 대한 중요성 한번 다시 일깨워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온 내용들이 뭐 있냐? 관리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주류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재료 등 보관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 고백 서비스를 어떻게 해주는지, 그리고 음료별, 이 와인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이 칵테일은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직책별 업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캡틴 있습니다. 자, 이제 헤드 바텐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의 경우에서는 바텐더가 보통 캡틴이 되겠죠. 자, 보통 손님과의 접객 서비스를 위주로 관리, 교육, 훈련 등을 시키는 슈퍼바이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의 상태를 점검하고 지배인을 보조하며 업장 내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고객과 마주치는 실무 팀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텐더, 이제 조주사, 술을 만드는 사람이죠. 자, 영업 마감, 영업 오픈도 마찬가지고요. 기물조사, 주류 재고 파악, 위생 관리 등을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바에 대해서는 조주사, 바텐더가 거의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하게 되고요. 헤드 바텐더는 이제 청소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주사는 이제 칵테일을 만들거나 레시피를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죠. 손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예의 바르고 친절함을 우선시로 하며 고객이 최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조주사는 이제 술이, 이제 칵테일이 주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최우선이다 라는 개념으로 나오겠죠. 이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대개 이제 서비스 종사자가 고객에 대해야 하는 상식 수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님에게 침을 뱉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바 헬퍼라고 있습니다. 이제 바텐더 주니어라고도 얘기하고요. 조주 보조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텐더, 조주사의 음료 제조 과정을 도와주면서 정리정돈, 가니쉬 청소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자, 제조에 필요한 주류부터 가니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업장마다는 다르겠지만 가니쉬를 하는 건 보통 헤드 바텐더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바에 필요한 재고 파악도 물론 해야겠죠. 즉, 바 헬퍼라는 사람은 영업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글라스가 깨끗이 닦여 있는지, 오늘 장사에 필요한 리큐르나 베이스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직접 체크를 하고 이제 바텐더에게 보고를 하게 되겠죠. 자, 웨이터, 웨이트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빙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더 체크 업무, 주문을 받아와서 주문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장의 홀에 대한 서비스와 주문받기, 청결 등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든지 깨끗해 있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믈리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소믈리에는 영어로는 와인 캡틴이라고 하고 와인 슈트어드라고도 합니다. 즉 소믈리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와인의 재고 관리, 세팅까지 책임을 지는 관리자고요. 가게의 와인 리스트, 고객에게 와인 추천, 와인 라벨 설명을 꼭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와인을 서비스하는 것까지가 와인의 주문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음식의 서비스, 주문을 받기도 하지만 주된 업무는 와인 관련 모든 것이라는 거 한 번 더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그리고 소믈리에는 호텔을 제외한 경우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짬이 찰수록 업장의 책임을 관리하는 관리자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장, 매장 관리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의 높이는 1m에서 1.5m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크게 지켜지지는 않고 있고요. 자, 위생이 철저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바닥은 미끄러우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왜? 술을 서빙하다가 미끄러지는 것도 있겠지만 손님들이 미끄러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바텐더가 조주, 술을 만드는 과정은 고객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야 하고요. 조주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빙기, 얼음이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런 거는 이제 워킹보드, 워킹보드를 이제 조주대, 술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최대한 가까운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매장 관리를 할 때는 음악이나 매장의 컨셉, 분위기, 조명 전부 다 신경 써야 된다는 내용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음료 서빙 시에 하나 더 알아둘게요. 음료를 서빙하실 때는 냅킨, 코스터, 잔을 받치는 판이죠. 코스터와 그리고 꼭 하나의 음료가 나가더라도 트레이에 받쳐서 나가야 된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주류 관리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First in, first out. 선입 반출의 원칙. 자,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먼저 들어온 주류는 제일 먼저 나가야 한다. 왜? 유통기한 때문이죠. 자, 그리고 주류 관리 와인은 습도 70% 눕혀서 보관해야 돼요. 왜? 코르크 마개가 마르면 공기의 유입이 많아져서 산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맥주는 생맥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좋은데요. 생맥주는 효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더 좋아요. 예,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효모가 있기 때문에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 3도 아주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주 재료들이 있겠죠. 과일이나 이제 뭐 가니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냉장 보관을 꼭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실무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렇게 냉장고에 넣어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할 양을 이제 꺼내놓고 얼음물에 담가 놓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즉 와인, 맥주, 칵테일 모두 선입 반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맥주죠. 왜? 맥주가 유통기한이 가장 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에게 꼭 라벨을 확인시켜주고 여자 손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자 손님들 다 먼저 따라 드리고 남자 손님들을 따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주류들은 유리병에 보관한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남은 주류들은 사실상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 관리 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가의 3요소란 뭐냐? 재료비, 인건비, 주장의 경비다. 그리고 원가 고정비가 있죠? 변하지 않는 거죠. 임차료, 보험료, 재산세는 고정적으로 납부가 돼야 되는 금액이고요. 원가 변동비, 재료비나 인건비,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그리고 노동하고 이제 있는 직업의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비용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제조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하게 됩니다. 이 직접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이제 직업의 월급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노무비가 합쳐져서 직접비가 되고요. 비제조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더해져서 된다라는 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 꼭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간혹 계산 문제가 하나씩 나오는데 식재료 원가 계산법이 있어요. 이거는 총 매출액에서 재료 원가를 나누고 100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즉, 총 매출액, 오늘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이거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벌었는데 재료 원가가 3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 나누기 30 하면은 자 0.3이죠. 여기서 100을 곱하면은 자 300.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는데 이제 30 뭐 제가 숫자를 너무 마음대로 넣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가 계산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생관리 나옵니다. 자,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식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주로를 제조하고 뚜껑을 닫아야 한다. 그리고 가니쉬는 냉장 보관해야 된다라는 아주 당연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신다고 하시더라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마 푸실 수 있으실 문제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얼음은 당연히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물론 사실 바쁠 때는 손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주기능사의 손이 굉장히 깨끗하겠죠. 그리고 이럴 때는 원래 정석은 스쿠프나 아이스통, 집게를 사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금이 가 있거나 코가 나는 컵, 접시는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사용하는 가게는 굉장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헷갈릴 만한 내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글라스는 자주 닦으면 좋다? 네, 자주 닦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글라스를 씻을 때는 보통은 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중성 세제를 사용하고요. 중성 세제를 사용한 뒤 더운 물 그리고 찬물 순서로 씻는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와인 글라스나 칵테일 글라스는 손잡이 부분인 스템을 잡습니다. 자, 마티니 잔을 봤을 때 여기가 스템이죠. 그리고 와인 잔을 봤을 때도 여기가 스템이 되겠습니다. 스템. 자, 맥주 글라스는 항상 냉장고에 보관한다. 시원하게 마셔야겠죠. 자, 그리고 고객 서비스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른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서비스를 하는 문제들이 이제 보기에 나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음료 주문 전에 음식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자, 요거에 어떤 말이냐? 자, 원래 우리 레스토랑의 개념은 웰컴 드링크를 준비를 해드리거나 음료를 주문하신 다음에 식사를 주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라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든 주문은 여성 손님부터 받습니다. 자, 외식업에서는 남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성분들의 기호를 맞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모든 주문과 주류는 트레이에 받쳐 나가야 합니다. 단 한 개의 음료가 나가더라도 트레이에 꼭 받쳐서 나가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리고 바텐더, 조주사는 차가운 음료를 만들기 전에 복잡한 메뉴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야 해요. 자, 요거는 얼음이 녹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복잡한 메뉴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쉬운 이제 메뉴들을 마지막에 저는 만드는 것을 사실은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만일에 차가운 음료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더 마지막에 만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서비스는 무형성과 다양성과 소멸성을 띠고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와인 한번 볼까요? 주류 와인. 자, 드라이 와인 이후 스위트 와인. 자, 안 단 거 먼저 마시고 단 거를 마셔야 된다. 과일도 그렇죠. 자, 안 단 과일 먼저 먹고 단 과일을 먹어야 맛있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 이후 레드 와인. 자, 라이트 바디 이후 미디움 풀 바디 와인. 자,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마시는 것과 우유를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그 느낌의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와인을 마실 때는 조금 더 바디감이 낮은 물 같은 와인을 먼저 마시는 게 맛을 느끼기에 더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티지가 짧은 와인일수록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그 힘이 낮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가 짧은 와인 이후에 올드 빈티지 와인을 마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소믈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와인 라벨은 손님에게 꼭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즉, 주문은 소믈리에가 받아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소믈리에는 직원들을 교육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와인을 개봉했을 때 테이스팅. 자, 테이스팅을 꼭 해야 되는데, 자, 요거 왜냐? 자, 일단 테이스팅이라는 거는 와인을 주문한 사람이 한 모금 마셔보는 거예요. 아주 조금. 왜냐?
자,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에서 준비를 했었던 와인이기 때문에 손님의 입장에서는 이 와인이 멀쩡한 건지 어떻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세요 라고 드리는 게 테이스팅입니다. 즉, 만일에 드셔보셨는데, 아, 이 와인 조금 맛이 이상한데요? 라고 하셨다. 그러면 소믈리에가 한 잔 마셔보고 손님의 말이 맞을 경우 와인을 새 걸로 바꿔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설명을 드린 뒤 서비스를 도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와인의 내용이 좀 많죠. 자, 화이트 와인은 차게 할수록 플루티, 과일 향이 살아나기 때문에 차게 보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까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차게 한다라는 거는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인데 자, 여기서는 좀 차게 한다는 단어보다는 그 화이트 와인을 음용 온도에 맞는 한 12도 정도 그 정도로만 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을 개봉을 할 때 절대 펑 소리 나게 개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의가 아니고요. 자, 샴페인도 이제 스파클링 와인 중에 한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프랑스 샹파뉴리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맥주 주류 관리하는 법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맥주 글라스를 기울여서 따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지만 자, 우리는 거품이 많이 생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기울여서 따르고 있고요. 맥주 서빙이 끝났다 그러면 끝에 꼭 거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맥주의 탄산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맥주의 향을 날아가는 것도 방지를 해주는 게 거품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면서 필요한 용어들 한번 볼게요. 자, 최대 보유량이란 단어가 나온다. 자, 요거는 뭐냐? 월 평균 소비량과 안전 재고, 그리고 리드 타임. 리드 타임이라는 거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손님에게 도달하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맞는, 그러니까 나가고 있는 이 리드 타임의 외식업에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팔리고 있는 혹은 드시고 있는 술들을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어요. 자, 테이블이 5개라면 여기에 와인이 3병이 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고 10병 있었으면 3병이 빠진다는 거겠죠? 이 7병과 이제 7병, 그리고 나가 있는 3병이 합쳐서 그래 10병 있었으면 총 재고량은 10병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전 재고가 7병이 되는 거고요. 리드 타임을 3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 평균 소비량이 우리 가게가 한 40병 된다? 그럼 40병. 이렇게 해서 총 50병이 되겠지만 사실 안전재고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되겠죠. 보통은 많이 재고를 쌓아 놓습니다. 리드 타임에 대한 개념 한번 잡으시고요. 그리고 뱅, 술을 저장하는 창고, 그리고 뱅 카드는 술을 저장하는 창고의 카드니까 재고의 입고 출고를 기록하는 카드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크레딧 메모, 자, 반품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가 크레딧 메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니에라고 있습니다. 와인 바구니고요. 프라임 코스트, 원재료비와 인건비를 더한 것이 프라임 코스트다. 자,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보통 이제 소비자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콜키지 말씀드렸지만 고객이 가져오신 술을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법규 한번 볼게요. 법규는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요 정도 일단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장 관리에는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하냐면은 소방과 방화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장 면허와 허가가 다 되어 있는지 허가사항 점검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위생 점검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념인데 휴게 음식점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 이런 것들인데 특징은 그냥 주류를 팔 수는 없어요. 휴게 음식점에서는. 자,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식점이 일반 음식점인데 음식을 조리해서 팔기도 하면서 이제 이모 소주 한 병이요 해서 소주를 드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단란주점이란 손님이 노래도 부르고 음주도 가능한 영업이고요. 자, 요거 뭐 준코도 어떻게 보면은 단란주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흥주점, 유흥 종사자도 있고 손님도 있고 노래 부르고 술도 마시는 영업이에요. 자, 그리고 제과점 영업, 빵, 과자, 떡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파시는 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안 돼요. 자, 음주가 안 되는 곳은 휴게음식점이랑 제과점 영업 이 두 가지는 음주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 파트인데요. 영어 파트는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부터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문법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단어도 많이 외워야 되고 하는데 이런 영어 파트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기출 문제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나오는 전문 용어를 본다거나 발효나 증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살면서 들어볼 수가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따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파트는 제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주기능사의 기본적인 객관적인 설명을 다 마쳤고요.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